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고 어른들이 여자는 능력만 있다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세상이라고 말하고 점을 보러 가도 혼자 살면 최고인 사주라고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들었지만 여자 나이 30이 되어가니 마음이 조급해져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내 집에서 내 가족과 미래를 꿈꾸고 싶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림의 연속이던 몇 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신랑과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신랑은 같은 회사의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사한 신랑은 다부진 체격에 진한 눈썹 때문에 꽤나 듬직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당시에 저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신랑이 눈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러고 1년쯤 지났을까 자연스럽게 이별을 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지금 신랑이 마음을 표현하게 되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신랑은 제 연애사를 알고 있다 보니 첫 만남부터 조심스럽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상사이다 보니 의도치 않게 신랑과 마주쳐야 하는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 좋은 소리, 싫은 소리 등등 연인 이외의 모습으로 신랑을 대하게 될 때가 많아서 신랑이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퇴근 후 커피를 한잔하며 갑자기 이직을 하고자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연애한 지 1년이 지난 무렵이라서 당연히 회사에서의 모습과 퇴근 후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던 차에 신랑의 이직 이야기는 당혹스럽게 느껴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대기업 계열사라서 아무래도 급여나 복지 혜택과 같은 부분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좋은 편이었고 남자도 육아휴직이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결혼을 준비할 때 이 남자라면 함께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직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설렁하더라고요. 이직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준비해서 더 큰 대기업으로 입사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이 30이 넘어서 신랑 뒷바라지가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신랑이 그래도 이직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차서인지 뒤늦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토익도 자주 준비하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데이트할 때 카페에서 커피를 함께 마시며 공부하는 것을 보거나 면접을 보러 갈 때 이력서를 뽑아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여행이나 근교 데이트를 하려고 해도 조급해하는 신랑을 보고 있자니 저도 마음이 불편해서 주 3회 만나던 게 주 2회가 되고 1회가 되고 신랑을 배려한다는 이름으로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긴 하였는데 큰 위기가 오기 전에 1년 만에 신랑 이직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군인들이 전역을 할 동안 기다린 여자친구에게 꽃신을 준다고 하는데 저도 마음속에서는 웨딩슈즈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제 나이가 32살이었으니 기대를 하기에 오버스럽지 않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하지만 저희 신랑 입사하자마자 신입사원 교육에 이런저런 이름도 기억 못할 수많은 교육들로 이직 준비를 할 때보다 더 바빠지고 심지어는 장거리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배정받은 지역에서 1년 근무 후 원하는 지역으로 배정이 된다고 하여 웨딩슈즈가 아닌 정말 고무신을 신는 마음으로 장거리 연애까지 1년을 버텨냈어요. 주말이면 만나서 새로 일을 적응하는 게 힘들다. 요즘 애들이 참 똑똑하다. 이런 푸념만 늘어놓고 있으니 내가 여기서 뭘 하나 생각도 했었지만 바쁘게 일을 하며 지내다 보니 드디어 신랑이 제가 있는 지역으로 다시 배정을 받아오게 되었어요. 신랑이 근무한 지도 1년이 넘었고 저희가 연애한 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으니 이제 결혼을 하는 게 순서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을에 단풍 구경을 가자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외출을 했는데 그날 단풍을 보고 오는 차 안에서 신랑이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워낙 담백한 사람이다 보니 이런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을 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저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이직도 했으니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은 모아뒀겠지 싶었는데 결혼을 하려고 서로 재정을 확인한 순간 제 꽃길은 말 그대로 와장창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와 함께 일을 하기 전에도 다른 데서 일을 했었고
저와 1년, 그리고 이직해서 1년이면 근무 경력이 몇 년인데 모아둔 돈이 3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 1억에 신랑 돈 3천만 원을 보태도 결혼을 하려니 적지 않은 대출을 껴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가 수도권에 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집을 구하는 비용은 조금 아끼지 않을까 하는. 저희 아버지가 건축업 관련 일을 하시다 보니 집에서 제 결혼과 관련된 부분으로 어느 정도 지원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정작 신랑 집에서는 장남이 결혼을 하는데 경제적인 지원을 못 해주시겠다는 입장을 밝히시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견례 자리에서도 살얼음판인 기분이었습니다. 상견례를 할 때 서로 양가에 자주 인사를 드리러 갔기 때문에 화기애애하게 시작이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과 혼수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어두워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집과 혼수 이야기를 먼저 꺼내니 시부모님께서 저희 결혼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라 하시면서요. 본인들은 예물 예단도 안 바란다고 말씀을 하시니 저희가 할 말이 없어져 버려서 그 뒤로 어떻게 밥을 먹고 나왔는지 잘 기억도 안 나네요. 저희 부모님은 시댁에서 작게나마 지원해 주신다고 하며 못 이기는 척 집이라도 해주시려고 하셨는데 시댁이 나 몰라라 하니 이야기를 할 명분도 없어지고 저도 나이 많은 며느리라 무시하는 느낌을 받아서 그냥 저희끼리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나 힘들게 결혼을 했는데 저희 신랑이 얼마 전부터 갑자기 장사 가고 싶다고 떼를 쓰네요. 저희 신랑이 머리는 좋아서 공부든 자격증이든 시험을 잘 붙는데 왜 오래 다니지 못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저보다 일 경력도 짧고 결혼할 때 모아둔 돈도 적었고 결혼도 대부분 제 위주로 준비를 했다 보니 책임감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공무원 준비를 하려고 퇴사를 했다고 말을 하고 신랑에게 공무원학원 등록 서류를 보여줬어요. 당연히 길길이 날뛰면 뭐라고 할 줄 알았던 저희 신랑이 한동안 말이 없더니 잠시 생각을 하더니 제 어깨를 토닥여 주더라고요. 공부도 좋은데 한두 달 쉬다가 공부를 시작하라고요. 그러고는 곧장 방으로 가서 잠을 자길래 제가 너무 큰 거짓말을 했나 하는 후회가 조금 되었는데 다음날 신랑이 어제 내가 놀라고 경황이 없다 보니 말을 차근히 못해준 것 같아 미안해. 당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직장에서 연차도 안 써가며 열심히 생활한 것 알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결혼도 하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당신이 워낙 진취적인 성향이다 보니 쉬지 않고 다시 공부를 하게 되면 옆에서 보는 나도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으니 한두 달이라도 쉬고 공부 시작하고 이제 내가 저녁에 일을 하나 더 해서라도 2명 뭐 캐낼 테니 걱정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일을 쉬게 되면 본인이 일을 못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하기 어려워지니 싫다는 말을 먼저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놀랐어요. 그리고 신랑이 본인은 저에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빨리 돌려주려고 더 빨리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장사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제가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하니 지금은 빨리 할 때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사는 몇 년 뒤에 하려고 마음을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신랑 늘 허허거리면서 사람 좋은 웃음만 짓고 있어서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줄 몰랐는데 우연히 신랑의 생각을 알고 나니 더 거짓말을 했다가는 신랑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며칠 전 저녁에 소주를 한잔하며 솔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을 알고 몇 년 동안 한 직장에서 오래 머무는 것을 보지 못해서 혹시 가장이라는 책임감이 부족해서 일을 그만두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 이러한 거짓말을 생각해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곰 같은 저희 신랑은 또 허허 웃으면서 신랑이 집에서 가장 역할을 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좀 더 일을 하고 생활이 안정이 되면 그때 장사가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시작해서 저에게 꽃길을 걷게 해주겠다고 하네요. 참 기다림이 많았던 연애였고 돈 걱정에 시댁 걱정에 걱정이 많았던 결혼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한테 꽃길 걷게 해주겠다고 순박하게 웃어주는 저희 신랑을 보고 있으니 저 그래도 결혼은 잘한 건 맞겠죠? 여러분도 신랑과 다툼이 있을 때는 꼭 술 한잔하며 대화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보세요. 저는 이번 대화로 서로의 마음을 알고 관계도 더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